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대부분 병원을 다니면서 내가 내야 될 병원비보다 많이 낸 분들, 이분들에 대한 환급금인데요. 평균적으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 8월, 9월 되면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환급금을 많이 받았다, 어떤 분들은 나는 환급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아시려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더라도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 개인별로 그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예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은 다른데요. 자, 여기 표를 보시듯이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1분위를 기준으로 볼 때 입원일수 120일 이하 1분위는 81만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83만 원, 2023년에는 8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물가지수에 따르는 상한액 기준도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지만 특징적인 것은 2023년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6분위에서 10분위가 기존에는 120일 이하냐 120일을 넘느냐, 이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이 상한액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분위에서 10분위까지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기준, 이 기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 하더라도 만약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병원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87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내면 된다는 것이고요. 120일을 넘었다면 134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비가 나갔다 한다면 환급해 주겠다 하는 것이 8월, 9월에 안내문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느냐? 적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 사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전급여라는 것은 사전에 먼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했던 당해 연도, 그러니까 올해 만약 병원을 갔다면 올해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본인 부담금 총액이 넘었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내야 되는 돈을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병원이나 의원이 공단과 알아서 서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후 환급이라는 것은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럴 때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하나하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다녔던 여러 병원의 병원비를 합쳐서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최종 합산해서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 내가 내야 될 병원비가 보험료 수준을 넘었다, 상한액을 넘었다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이 지급한 금액만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적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전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액이 어느 정도 클 경우에는 이미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고 환자에게는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나중에 사후 환급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 조금씩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다 한다면 이때 병원에서 개인의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하지 못할 때는
일반적인 병원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모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한 다음 환급해 줄 돈이 있었을 때는 사후에 환급해 주겠다 하는 뜻인데요. 이것이 보통 8월 말 9월 초 개인에게 안내문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올해 사후 환급, 사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2022년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만약 사후 환급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사전에 개인 상한액을 적용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2024년에 이 기준을 통해서 환급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후 환급은 1년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전급여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전급여를 받을 때는 대부분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경황이 없다 보니 사전급여를 적용했는지 사후급여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청하실 때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느냐? 이분들은 안내문을 보고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신청하실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먼저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민원여기요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환급지원금 조회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환급금이 지급되고 나서 다시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 제외 대상 또는 환수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도 있습니다. MRI 비용이라 해서 같은 것이 아니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그리고 선택진료비냐 아니냐, 상급 병실료의 차액도 환수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병실료 이상 상급 병실료를 썼다. 이분들도 그 차액만큼은 다시 환수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적용해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진료비도 있고요.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이후에 진료를 한 사람들,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 부담금, 2, 3인실 입원료, 한방에서 추나요법, 상급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에서 착오로 청구한 것이 있을 경우에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2023년 본인 부담 상한제 아까 말씀드렸던 6분위에서 10분위 구간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120일 기준을 무시하고 본인 부담금을 적용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지만 고소득층이 더 많이 환급받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줄여보자. 그래야 형평성이 생기고 합리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6분위에서 10분위 구간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120일 초과하는 입원이나 요양을 하게 된다면 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10분위 598만 원만 부담하면 되었던 것이 이제 120일을 초과한다면 1014만 원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